요것도 지금 이제 이 잉크사의 이제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K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요 K라는 글자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요 K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요쪽에는 지금 이제 캡슐인데 그 캡슐에 이제 검은색이 이제 요 사람 보는 눈 쪽으로 이제 위치한 걸 보여주고 요거에도 지금 캡슐이 있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캡슐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잉크사의 이제 기술은 이제 전자 잉크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전자 잉크는 아주 작은 무수히 많은 이제 캡슐, 특히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이제 캡슐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캡슐 안에는 이제 양전하로 이제 대전되어 있는 화이트 파티클, 조금 전에 얘기했던 TiO2 입자를 이제 함유하고 있고요. 캡슐 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으로 이제 차지가 되어 있는 블랙 파티클, 주로 이제 카본 블랙 입자로 이제 대전되어 있는 그런 캡슐을 갖고 있는 잉크가 바로 이제 이 잉크사의 이제 기술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은 이와 같이 이제 캡슐 안에 검은색 대전되어 있는 검은색 입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입자를 같이 갖고 있는 요거를 만드는 거가 바로 캡슐을 만드는 거가 이제 전자 잉크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 그죠?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요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자 잉크가 이제 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플레인을 프론트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바로 이제 전자 잉크가 지금 이제 코팅되어 있는 뭐 페트 필름과 같은 이제 레이어가 바로 이제 프론트 이제 플레인이고요. 이제 백 플레인에는 이제 뭐 OTFT와 같은 이제 소자로 이제 그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또 이제 필름이 바로 이제 백 플레인이 되고 이 프론트 플레인과 이제 백 플레인을 이제 합지를 하게 되면 라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걸 우리들은 이제 전자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이 잉크사의 기술 중에 어떻게 이제 요 캡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련 기술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전기장을 구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기장 내에서 지금 이제 그 하전된 양이온이건 또는 음이온으로 하전된 입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전기 영동, 일렉트로포레리시스라고 그러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전극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탑 전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어 전극, 백 전극이 필요하죠. 백 전극은 주로 이제 실버 입자로 되어 있는 이제 전극을 형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탑 쪽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지금 눈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명 전극이 이제 인듐 틴옥사이드 투명 전극이 코팅되어 있는 PET 필름이, 페트 필름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에 이제 전극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요거 캡슐인데 요 캡슐을 적당한 이제 바인더를 갖고 이제 요 기지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고 이제 합치를 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캡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캡슐 내에는 일단은 그 전기 영동 형상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자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전기 영동 입자 또는 영어로는 이제 일렉트로포레틱 파티클이라고 하고요. 이제 흰색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이타니아, TiO2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경우가 이제 검은색 입자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TiO2는 주로 이제 플러스 차지로 대전을 시켜놓고 표면에다가 차지 컨트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마이너스 차지로 대전을 시켜놓고 요 두 개의 파티클을 요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한편 이제 요 입자들이 요 파티클 내에서는 수영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서스펜딩 플루이드 뭔가 이제 플루이드가 이제 필요를 하고 요 플루이드 내에서는 반드시 요 입자들이 둥둥 떠다녀야 돼요. 둥둥 떠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쪽 세계에서는 요런 플루이드를 서스펜딩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전자종이는 이제 흑백으로만 이제 구현이 됐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이제 실력이 향상돼서 이제 칼라도 구현하게 됐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요 플루이드 안에 또 이제 칼라를 이제 이제 입혀서 약간 다이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요 그 캡슐 안에서는 요 흰색 입자하고 검은색 입자가 잘 이렇게 따로따로 자유롭게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만일 요 안에서 이제 흰색 입자하고 그 검은색 입자가 서로 엉겨 붙는다든지 또는 이제 침전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NG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안에 적당한 또 많은 또 재료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캡슐 안에는 서피스 요 입자들의 이제 표면을 조금 개질할 수 있는 서피스 모디파이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요 안에 있는 성분들은 주로 이제 오일 성분인데 오일에 이제 녹는 어떤 모노머도 투입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흰색 입자, 검은색 입자에다가 차지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차지 컨트롤 에이전트가 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지가 이제 제대로 이제 발현될 수 있도록 차지 보조제, 차지 어드저번트라는 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입자들이 요 캡슐 내에서 잘 분산돼 있어야 돼요. 엉겨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제 디스퍼션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요런 또 재료 기술도 또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캡슐이 만들어지면요, 요 캡슐을 이제 보통 여기 위에 ITO가 이제 증착되어 있는 페트 필름 위에다가 바인더를 갖고 여기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또 요것도 그 코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또 당연히 또 다양한 또 재료 기술들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코팅에 필요한 이제 재료 기술 중에 코팅 에이드, 그 다음에 또 이제 캡슐들도 이제 또 바인더 내에 잘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분산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면이 잉크와 이제 기재 사이에도 이제 계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잉크와 이제 그 공기층과도 이제 계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면 컨트롤을 위해서 서브스텐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또 첨가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포가 있으면 이제 NG이기 때문에 엔타이 포밍 에이전트, 소포제라고 하는 또 첨가제도 필요하고, 기타 또 이제 안정제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또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요 이제 전자조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화면만 보더라도 아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단한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흑백만 구현되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또 많은 재료 기술들이 이제 숨어져 있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에 관련된 즉 고분자에 관련된 많은 재료 기술들이 여기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요 전자종이도 여기 강의 내용에 제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캡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그죠? 캡슐. 캡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캡슐은 비단 여기 그 전자조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고분자 이 분야에서도 이런 캡슐을 만드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에 요 캡슐을 만드는 쪽으로 쭉 연구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실생활 주변에도 그 캡슐로 된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기약에 보면은 저 콘택 600 그 있지 않습니까? 콘택 600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이렇게 캡슐 안에 많은 그 감기약 성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캡슐의 껍질은 이제 보통 이제 젤라틴 같은 걸로 재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그 캡슐 안에 든 그 감기약을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쭉 몸에 이제 요 위로 들어가 갖고
이제 젤라틴 같은 껍질은 이제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 감기약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한편 요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몸에 좋은 그런 균들을 이제 그 위를 지나가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버티도록 위산에 이제 죽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몸에 좋은 유산균 같은 경우를 이제 캡슐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쭉 요구르트 기술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캡슐화 기술은 여기 전자종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뭐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캡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들은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뭔가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캡슐을 만들더라도 보통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아주 큰 캡슐을 만들 필요가 없고, 주로 좀 이제 영양가 있게 적당한 마이크로 사이즈의 캡슐을 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기술들을 명명할 때 주로 우리들은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보통은 이제 학계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잉크사의 핵심 테크놀로지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다. 즉 마이크로 사이즈의 캡슐을 만드는 그 기술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캡슐의 이제 정의를 이제 적어놨는데, 입자는 입자인데 보통은 이제 그 캡슐을 만들 때 용이한 거가 주로 이제 그 구형의 그 캡슐이 더 만들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스피리컬한 어떻게 보면 입자인데, 그 입자가 겉에는 이제 껍질, 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뭔가 핵심적인 물질, 즉 코어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캡슐을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그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부에는 뭔가 좀 중요한 이제 코어 물질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게끔, 코어 서브스턴스가 이제 위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껍질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내부의 코어 서브스턴스를 보호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그 매트릭스 또는 이제 쉘로 이제 느끼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대부분이 다 폴리머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분자를 이용해 갖고 요 껍질을 이제 구성을 시키고 그 안에는 이제 중요한 코어 물질들을 이제 위치를 시키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그 기술들은 이제 전자종이 조금 전에 이제 이잉크사의 전자종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서스펜딩 플루이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차지 또는 마이너스 차지로 대전된 그 입자, 그 안을 이제 캡슐로 이제 딱 안에 이제 쌓아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지만 또 이제 코어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기술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컨트레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캡슐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도 이제 캡슐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톡식한, 예를 들어서 그런 물질들, 특히 산이라든지 이제 염기 같은 경우는 톡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캡슐화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센서티브 어디시브, 그 밖에 이제 페이퍼 코팅 쪽에도 또 이러한 그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재료 기술하고 공정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코어가 있겠죠, 그죠? 코어 물질이 있는데 요 코어 물질을 뭔가 이 마스킹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에 따라 언마스킹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캡슐을 씌워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역시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갖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중요한 거가 지금 이제 호흡기관인 이제 코하고 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로 여기를 이제 마스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마스크를 쓸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언마스킹도 해야 되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를 할 때는 마스킹과 언마스킹을 이제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필요할 때 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요 코어 물질에 따라 갖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시드하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염료인데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산이라든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은 좋을 게 없죠. 그죠? 피부 발작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녀석들이 이제 코어일 경우에서는 당연히 또 이제 마스킹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이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는데 그런 녀석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을 때죠. 잘 섞이지 않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할 때도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주변 환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산화 조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이제 산화가 잘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캡슐레이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보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 표면에다가 이제 왁스칠을 합니다. 왁스, 천연 왁스 같은 걸로 이제 왁스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라고 하는 코어 물질을 이제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냄새가 나는 오더러스한 머티리얼도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접착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접착제가 약간 좀 스티키, 끈끈하고 손에 닿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입자 형태로 만들어주기 할 때도 역시 또 인캡슐레이션 이제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 밖에 이제 드럭 쪽에서도 이제 컨트롤드 릴리스, 이제 천천히 이제 어떤 뭐 약을 뭐 체내에서 이제 천천히 릴리스를 한다든지 뭐가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캡슐레이션 기술이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들은 꼭 그 전자재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필드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하는 것도 여러 가지의 그 또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가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코어 물질인데 코어 물질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하는데 요런 형태로 이제 매트릭스 타입으로도 인캡슐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코어 물질 하나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또 인캡슐레이션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코어 물질 몇 개를 또 이제 폴리뉴클리어하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더블 월드, 듀얼 코어, 또 이제 이렇게 또 캡슐 위에 또 다른 캡슐, 이렇게 이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물건을 포장하더라도 한 번만 포장하느냐, 두 번 포장하느냐가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갖고 이렇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또 기술들도 또 이제 상중하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다. 그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하는 공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인캡슐레이션 공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밖에도 이제 어차피 요 껍질들은 주로 이제 폴리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요 폴리머 쉘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갖고 또 이런 인캡슐레이션 되는 이런 카테고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밖에도 또 이제 요 코어 물질이 주로 이제 프로덕트일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저장 안정성 확보가 이제 목적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갖고 또 역시 인캡슐레이션 되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한편 또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시키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마스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스킹 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또 언마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제 껍질이 또 이제 껍질을 형성시켜 놓고 또 껍질이 이제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해가 된다든지 또는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두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그 단단한 껍질 안에 그 안에 그 핵심 코어가 그게 우리 인간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로 그 호두 껍질을 깨서 그걸 이제 언마스킹 한 다음에 그 코어를 또 획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러한 그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자 잉크 쪽에서도 이제 같은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요 전자 종이라는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이렇게 냈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공정 기술, 재료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해서 아주 그냥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거죠. 나름대로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그 인캡슐레이션의 그 다양한 그 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적어 놓은 것처럼 인캡슐레이션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이 리미트리스다. 제한이 없다. 왜냐면 마스킹을 할 거는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코어 물질 같은 경우에서도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의 모든 3스테이트가 전부 다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기술들도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인캡슐레이션 해야 되는 코어 물질들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 전자 종이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다이 또는 잉크, 피그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하는 기술이 존재를 했는데 이 기술들이 그대로 전자종이에 사용한 거죠. 그 밖에도 이제 그 코어 물질에는 이제 어디스 접착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그리컬처럴 그러니까 농약 농사 짓는데 필요한 에그리컬처럴 에이드 쪽에서도 이제 많이 되어 있죠. 퍼틸라이저는 비료 같은데요. 그 비료도 보면은 여러분들 비가 오면 또는 홍수가 나면은 비료가 이제 땅에서 이제 씻겨져 내려가는데 그걸 막아주려고 또 비료도 또 한번 이제 물에 대한 내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또 인캡슐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쪽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럭이라든지 뭐 이렇게 푸드 에디티브 이런 쪽에도 이미 인캡슐레이션 기술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머티리얼. 요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이 고분자라 요 쉘 머티리얼만큼은 다른 걸로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물건을 만들라 그러면은 3대 재료가 금속,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러한 인캡슐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메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은 쓰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러한 인캡슐레이션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폴리머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쉘 머티리얼도 이제 대부분이 폴리머고 또 이제 폴리머도 보면은 이제 구분이 이제 천연 고분자를 쓸 것이냐, 내추럴리 어커링한 고분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합성 고분자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선택이 있는 거겠죠. 아까 소개했던 그 콘택 6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같은 경우에서 인캡슐레이션 하려 그러면 당연히 쉘 재료가 천연 고분자로 이제 찾아야 되고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과 젤라틴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쉘 머티리얼 주로 이제 고분자인데 주로 이제 그 폴리머 쉘을 이제 선택할 때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껍질도 역시 당연히 그 코어 물질하고 이 궁합이 맞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어 서브스턴스하고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어 물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그게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요 폴리머 쉘의 이제 재질도 조금 이제 친수성으로 갈까 아니면 소수성으로 갈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공정을 소개를 하겠지만 인캡슐레이션 하려 그러면 이제 고분자가 이제 보통은 솔벤트에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은 이제 특정 고분자가 특정 용매에 녹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라이테리아에는 또 이제 그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폴리머 쉘의 용해도도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그 사용되는 고분자의 화학 구조라든지 그 밖에 이제 뭐 그 내열 특성, 그 다음에 기계적인 특성, 기타 이제 다양한 어떤 특성에 의해서 보통은 이제 폴리머 쉘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쉘 머티리얼의 위에 상단에는 지금 이제 천연 고분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또 합성 고분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고분자도 이제 쉘 재료에 쓰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이렇게 폴리사카라이드가 있고요. 사카라이드 중에서도 이제 셀룰로즈가 나름대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셀룰로즈를 개질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에틸셀룰로즈, 이제 메틸셀룰로즈 이런 거가 있고, 단백질 쪽에서는 이제 젤라틴이 유명하고요. 그죠? 한편 이제 합성 고분자는 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갖고 뭐 폴리 컨덴세이트, 그다음에 폴리 에스터류, 그다음에 폴리 하이드록시 애시드류, 그밖에 이제 폴리 아마이드유, 그다음에 이제 비닐계 고분자들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양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또 고분자의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수강생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폴리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일론 610 이런 녀석들이 이제 재료로 이제 사용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